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청산리 전투를 살펴보았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그래요. 한국 독립군들이 대승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 기록을 보니 또 그렇지도 않더라. 대패한 걸로 돼 있더라. 어느 것이 맞냐. 그래요. 현장을 살펴볼 수 없으니 확인할 수 없으니 대승했는지 대패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를 보면 토벌됐더라. 토벌됐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대패했더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대패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그 뭐냐, 그 전까지는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의 도움으로 그래요, 독립군을 유지할 수 있었죠. 지원도 받고. 그런데 토벌된 뒤로는 그래요, 경신참변이라고 있었죠. 그 이후로는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이 한인들의 지원이 끊기더라. 안 하려 하더라. 그 이유는 뭐라 했나요? 군대의 목적이 있는데 외적으로부터 그래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죠.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배신이 일어나고 김자진이 암살되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에 대해서 쓰면서 정리를 하면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 한번 보겠습니다.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자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지배권이 사라진다. 중국의 각 지역은 군벌이 지배하에 들어간다. 그래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의 각 지역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징이 포함되는 화북지역은 펑고장과 차오쿤이 이끄는 직계 군벌이 지배했고, 안우이성 일대는 단추루이가 이끄는 안이계 군벌이 통치했다. 만주 지역은 장쩌린이 수장인 봉천파 군벌이 근거지로 삼아 사실상 독자적으로 통치했다. 그래요. 남부와 서부 지역도 여러 지역들로 여러 군번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영토와 지지하는 주민이 있으면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중국 내에서. 중국의 중앙정부는 사라졌고 중국의 각 지역은 뿔뿔이 찢어졌다. 군벌들에 의해서. 그게 잘 보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 간도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조선인이었다. 그래요. 간도는 주민수는 50만 명에 이르는데 그중 40만 명은 조선인이었다. 간도 지역은 4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작은 지역이 아니죠. 그래요. 한 남부지역, 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를 합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영토가. 그러면 국가로 처음 시작하기에는 괜찮은 조건인 거예요. 주민도 다 40%, 80% 가까이가 조선인들이고.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지배가 사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곳을 중심으로 국가를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잘해야 되겠죠. 국가를 잘만 하면. 독립군이 간도의 군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정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아니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사라졌고 넓은 지역에 제법 넓은 지역에 80% 주민은 조선인이고 또 조선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즉 일본과 전쟁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됐고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를 세울 생각을 했어야 한다. 아니 뭐 그래요. 대부분이 조선인들이라 하지만 한 50만 명 정도의 주민을 가지고서 40만 명은 이제 조선인이죠. 일본군과 맞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토벌되죠. 실제로 맞서 싸워서 토벌됐죠. 그런 일을 왜 벌이냐는 거예요. 고구려가 망했을 때 발해 주민들이 영토와 지지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나라를 세울 수 있잖아요. 지역도 비슷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었던 거죠. 아, 이 주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군과 전쟁을 벌여서 조선 땅을 회복해야 돼. 전쟁을 일으키면 토벌될 뿐인데 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일본군과 전쟁해야 된다는 생각에만. 그래요. 즉 일본과 전쟁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됐고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를 세울 생각을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군대는 항상 자기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 가능한 것부터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실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미래는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과거지만. 독립단체들을 통합하여 일본군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간도 지역에서 정부 기능을 수행했으면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영토와 지지하는 주민들이 있으니 임시정부의 조건에 완전히 부합된다. 실제로 간도 지역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왜? 주인이 없는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것은 이제 일본 정부가 차지하지만 그냥 계속 영향을 키워나가는 거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러다 보면 또 북쪽 지역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역이 통치하에 들어오는 거죠. 계속 그냥 실력을 쌓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죠.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어떻게 되나요? 주민들이 지지를 철회해버렸죠. 그 김자신 사건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그 지지를 잃은 게 굉장히 큰 아픔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민들의 지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 정부로 갔겠죠. 만주도 개혁했을 거니까 확인해 봐야 되지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큰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 간도라는 넓은 지역을 조선인들이 지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도 거기를 중심으로 계속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잖아요.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법이다. 물론 당시 아시아 최강국인 일본과는 대적해서는 국가를 세울 수 없으니 일본과도 협조관계에 있어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입장을 취했으면 1945년 해방 직전 자체적인 힘으로 독립이 가능했을 것이며 영토는 한반도를 넘어 북만주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박이인 독립군 지도자들로 인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놓쳤고 무고한 애국자들만 희생시켰으며 간도 지역의 독립 역량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보면 1970년대 이후로 보면 개항 이후로 봐도 강화도 조약 이후로 봐도 기회들이 굉장히 많죠. 식민지가 들어갔을 때도 보면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영토도 아니고, 중국 영토로 국제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중국 정부의 지배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으로는 중국 영토인이 일본도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근데 그 지역에는 조선인들이 대부분이고, 그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그 좋은 기회를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들 자신들 자기 종족들로부터 버림받잖아요. 그 어리 돌박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완전히 돌박이니까 돌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지원할 때 톱을 당할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세력을 키워나가고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개혁도 하고 거기서 산업도 육성해보고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전쟁 일으키고 하는 짓이 뭐 어디하고 비슷하나요? 저기 아랍 국가들하고 비슷하죠.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속여나는데 산업을 육성해서 국가를 번영하게 해서 힘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뭐 돈만 있으면 전쟁 일으키죠. 그 소유 부돈 자원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지. 맨날 전쟁만 일으키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짓이. 바본 거죠.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최종적으로 평가하자면 1919년 3월 1일 3.1 운동 이후 1920년까지 이어진 전투는 일본의 3차 인류혁명 세력과 반일 조선인 세력의 격돌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전투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뭐 공산주의자도 섞여 있으니까 3차 인류혁명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선인 편이 반일 세력이라 봐야 되는 거예요.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전투를 치른 독립군은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피하기 위해 활동 무대를 옮겨야 했다. 그렇죠. 토벌 당했으니까 안 죽으려면 옮겨야 되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독립군들은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소련 공산당은 조선의 독립군을 편입시켜 시베리아 내전에 참전시키려 했다. 시베리아 내전은 러시아 내전의 일부로. 소련 공산당은 어떤 계획을 세웠냐? 소련이 공산당을 세운 뒤에 내전이 발발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3차 인류혁명 세력과 반발 세력이 싸우겠죠. 반발 공산주의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났죠. 시베리아 내전은 러시아 내전의 일부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볼셰비키가 이끄는 적군과 이에 맞서는 백군이 러시아의 정치적 주도권을 두고 싸운 전쟁이다.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백군을 지원하며 내전에 개입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3차 인류혁명 세력과 3차 인류혁명 3차 반발 세력의 첫 격돌이다. 첫 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6.25가 첫 격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공산화를 반대한 전 세계적 차원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독립군들이 하필 왜 자유시로 이동했는가? 적군과 백군이 싸움하는데 소련군은 이 독립군을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러시아가 북한군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비슷하죠. 근데 좀 다른 거는 북한군은 북한군 출신으로 싸우지만 이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소련군에 편입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소련군으로 들어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싸워 백군하고 이렇게 된 거죠. 분명 누군가가 선동하여 여러 독립단체를 자유시로 이동시킨 것임은 틀림없다. 누가 선동해서 데리고 갔겠죠. 그들은 소련 공산당이 독립군을 소련군에 편입시키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소련군의 지시로 독립군들을 자유시로 이동시킨 것이다.
밝혀진 바는 없지만 행적을 볼 때 홍범도와 최진동, 안무 등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독립군들을 통째로 이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홍범도와 최진동, 안무의 부대는 소련군에 편입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홍범도의 부대, 이런 사람들의 부대는 그래 소련군에 자진해서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그래요. 접촉했죠. 근데 딴 사람들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나머지 독립군은 함께 싸운 동지들인 그들의 그들의 말에 따라 아무 정보 없이 자유시로 이동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김자진의 북로군정서와 이범석의 서로군정서, 박장호, 조병준의 대한독립단은 소련공산당을 믿을 수 없다며 자유시로 이동하지 않았다.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거죠. 우리 공산당 믿을 수 없다. 왜 공산주의 도움을 왜 받아? 이 사람들은 3.16 혁명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판단을 잘못해서 뭐 죽임을 당했건 어떻건 간에. 1921년 6월 독립군들은 러시아 자유시에 집결했다. 약 3,000명의 독립군 부대원들이 모였고 이들은 적군의 지휘를 받는 부대로 편제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독립군 내부의 갈등이 폭발했다. 1921년 5월 자유시에서 박일리아와 최고려는 고려혁명군 정의회를 조직해 독립군을 소련군에 편입시키려 했다. 당시 가장 큰 부대인 한의용군을 이끌던 이청천은 소련 편입을 반대했다. 아니 내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만주까지 와서 희생하는 거지, 싸우고 있는데 왜 소련군에 편입해서 소련 내전에 참여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싫다. 내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 소련군에 편입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소련군이 되고 소위 연방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한반도를 소련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활동한 이들이지, 그런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이 소련군에 왜 편입돼요? 왜 공산화를 위해서 이래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싫다 이러지. 근데 홍범도와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됐냐, 언제부터 소련군을 접촉했냐, 사실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소련 공산당 정부는 독립군 내분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병력 무장 해제를 요구한다. 1921년 6월 28일 적군과 홍범도가 중심이 된, 그렇죠, 친소련 독립군 부대는 무장 해제를 거부한 이청천이 중심이 된 독립군 부대를 공격한다. 홍범도의 부대는 소련군 자유대대에 편입되었고 자유대대는 독립군 부대를 공격했다. 홍범도 부대는 분명히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유시 참변이 벌어진 것이다. 독립군은 아군끼리 총을 겨누며 싸워야 했다. 이 전투에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고 상당수가 체포되거나 억류되었다. 체포된 독립군들은 대부분 소련군에 의해 강제 억류되거나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었고 일부는 소련군의 군대에 강제로 편입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시베리아 등지에서 고된 삶을 살았다. 한국인들은, 한국 좌파 인사들은 뭐라 하나요? 자꾸 선동을 하죠. 홍범도와 홍범도의 부대가 한국군이 뿌리다. 말이 되냐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을 세웠냐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세력은 당시 어땠나요? 한국 같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독립군들을 공격해서 사살시켰다는 거예요. 뿌리에는 누가 더 가깝나요? 한국 좌파 인사들은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범도는 소련군에 편입 실제로 됐고
독립군을 공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부대가 공격했잖아요. 명백히. 한반도를 소련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활동한 일인데, 그리고 그 부대는 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독립군을 공격한 군대인데 어떻게 그 군대가 한국의 뿌리가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쁜 놈들인 거죠. 공산화를 하고 싶으니까 계속 공산주의자들을 띄우는 거예요. 이 전투는 한국의 3차 인류혁명 세력과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의 격돌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공산주의에 반대하지 않으면 소련군에 편입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청천은 이동희와 마찬가지로 3차 인류혁명 세력을 배신한다. 이청천도 보니까 공산주의자가 돼 있더라. 1935년 그가 조직한 조선혁명당의 강령은 확실히 공산주의에 입각해 만들었다. 이때까지는 분명 3차 인류혁명 세력이 맞다. 그 이력을 볼 때는. 근데 그 뒤에는 바뀌었더라. 왜 바뀌었을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청천은 어떻게 됐을까요? 싸웠죠, 처음에는. 많이 사살됐죠. 근데 이제 이청천은 체포된 경우죠. 대부분은 이제 노동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이제 시베리아로 이제 보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청천은 나왔어요. 자기 말로는 풀려났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못 돌아오는데 이청천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사람 행적을 보면 이 사람 보니까 공산주의자가 돼 있더라. 이청천이 만든 조선혁명당 강령을 보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경제제도를 소멸하여 국민생활상 평등제도를 확립한다. 공산주의 시작이죠. 생활상, 경제상 평등을 추구한다. 이청천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화하여 또 토지와 산업시설 국유화가 나오죠. 국민의 생활권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공산주의자가 돼 있더라. 왜 공산주의자가 돼 있을까? 만약에 탈출한 게 사실이면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이는 이청천밖에 없는 거죠. 반공주의자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자가 돼 있더라. 그것은 그래요. 전쟁하고 풀려났다고 보는 게 더 가능성이 큰 거죠. 평등을 중시하며 토지와 산업시설을 국유화하는 것은 분명히 공산주의이다. 실상 소련군에 체포되었는데 돌아온 것이 이상하다. 결국 공산주의로 전향하고 풀려났다고 보아야 한다. 어떻게 혼자서만 탈출할 수 있겠는가? 탈출할 정도면 반공주의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으면 이를 증명한다.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잖아요. 토지와 산업시설을 국유화하자는 게 공산주의지. 경제상 평등을 강조하면서. 이건 뭐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선혁명당 강령에 보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쓰니까 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데 요즘에 AI 물어보면 다 바로 나오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청천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서울에서 태어난 이청천은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육군 사관학교까지 유학하며 신식 군사 교육을 받았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접하기는 어렵죠. 괴합한 인사를 접하기 쉬워도 이때까지만 해도 3차 인류혁명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만주가냐?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자 일본군 장교 생활을 벌이고 만주로 망명하여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 전쟁을 막 했다는 거예요. 1920년 김여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 참여해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자 총사령관을 맡아 독립전쟁을 이끌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잘 보라는 거예요. 김구의 건국강령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산업시설을 국유화해야 된다.
이청천도 그렇게 주장하죠. 공산주의자가 돼 있죠. 김규식도 공산주의자라 했죠. 부주석이라고 했죠. 김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공국강령에서. 결국 무슨 말인가요? 그래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일 때는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때는 이제 아무 색깔이 없는 거죠.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당하죠.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장악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임시정부 강령도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다 공산주의자잖아요. 김구, 김규식, 이청천까지. 자기가 분명히 밝혔잖아요. 국유화해야 된다고.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주요 인사들이 한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북한 공산당과 같은 편이 되잖아요. 통하는 게 있으니까 같은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한국을 세운 이들은 누군가요? 반공주의자죠. 3.16 혁명 세력이면서 이렇게 공산주의를 주장하는데 지지를 받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세운 이들은 다른 이들이라는 거예요.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대표성을 얻을 수도 없고 대표라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을 세운 이들은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을 지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운동을 했건 말건 명성이 있건 말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아니다. 그 말기에 있던 임시정부가 아니다. 대표성도 얻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냐? 세우는 세력들이 지지하는 세우는 세력들이 다수인데 그 다수는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